안녕하십니까. 예, 변상철 대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인사해 주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여전히 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는 그 제주도 감귤 마라톤 대회라고 제주도 그 조천에서 그 김녕까지 왕복으로 달리는 풀코스 마라톤 다녀왔는데요. 네. 제주도는 삼다의 그 섬 아닙니까? 그쵸. 바람이 많이 분다고. 바람. 그다음에 또 뭐였죠? 돌. 네.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많다고.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제대로 바람을 제대로 맞고 왔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리는 중에 달리고 와가지고. 와, 그러면 뒷바람으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갈 때는 뒷바람으로 엄청난 속도. 요 속도로 가면 오늘 개인 기록을 세우겠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오늘 중도에 포기할까? 그래, 다행이네요. 유튜브 보니까 막 파도도 맞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진짜? 네, 파도가 무슨 이렇게 철인삼종인가요? 해안을 넘어오는데 이렇게까지 경기를 계속 운영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내리막에서는 몸이 안 내려갈 정도로 막 센 바람이 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요즘 뭐 바람 많이 부는데 뭐 이런 마라톤 같은 데에서 마라톤 할 때 뭐 못하고 그러진 않나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번 마라톤은 취소됐다 뭐 이런 거. 바람 때문에 취소되는 거는 못 봤는데 더위가 올해는 이제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위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대회가 취소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너무 더워서 역대급으로. 사실은 11월 달인데도 지금 사실 이 정도면은 올해 뭐 영하 기온으로 좀 이렇게 아침에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떨어지잖아요. 네. 역대급 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즘 어때는 마라톤 이야기를 가져오실 줄 알았더니 또 약간 다른 얘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번에 마라톤 뛰는 데가 코스가 이것도 다른 이야기를 네, 이번에 마라톤 뛰는 코스가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천에서 김녕 쪽으로 가는 곳인데 사삼. 그렇죠. 사삼. 사삼. 예, 그래서 그 순이 삼촌에 나오는 그 너분승이 이런 곳들이 북촌 이런 곳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다크 투어를 다녀오셨군. 다크 투어. 그래서 사실 뛰다가 보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 것들이 막 나오고 저희가 잘 아는 김영중학교 사건. 김영중학교 앞을 달리더라고요. 와, 그 교장 관사 아직도 네, 교장 관사 아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김영중학교 앞을 달리면서 이게 결국은 제가 그냥 마라톤만 달리는 게 아니라 이 달리는 것들도 어쨌든 이게 기억하는 곳을 달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달릴 때 기억의 길이라는 옷을 입고 달렸는데 이게 달리면서도 뭔가 생각하게 되는 이런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 김영중학교 사건은 제가 짧게 10초만 말씀드리면 교장관사를 제1동포들이 돈을 모았는데 그중에 조총련 계열의 돈이 있어서 교장과 그 다음에 행정 주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다 간첩으로 몰려서 엄한 혹독한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50년 지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다 불법 수사였다 해가지고 억울함이 풀려서 이제 무죄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진짜 잘된 사건이죠. 그러네요. 근데 그 사건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이게 검찰의 태도가 다시 이제 검찰로 마라톤에서 검찰로 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번에 이렇게 달리면서 김영중학교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검찰의 태도가 왜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나? 왜 이렇게 검찰이 정의의 어떤 그 보루라고 하면서도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이게 2017년도에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군요. 과거사 청산에 나서서 한 달 만에 그 납북 사건 등 6건을 우리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래가지고 막 그 재심도 청구하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사과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짜뉴스 아니에요? 가짜뉴스.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검찰이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의심하시지 마시고 우리 검찰이 달라졌어요. 우리 검찰이 실제 이랬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 과거사 청산에 적어서 진심이었죠. 2017년에. 그렇죠. 야, 진짜 진심이었네요. 네, 그래서 당시에 뭐 뒤에 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찾아가서 사과하고 당시에 뭐 눈물 흘리고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력당 사건들 피해자들 뭐 이렇게 다 미안하다 하라고 해서 당시 과거사 청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검찰에
그 과거사위원회도 다시 만들고. 예, 그래서 우리가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죠. 네. 예,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저희가 검찰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나 보다. 드디어 검찰이 국민 곁으로 오는가 보다. 네. 예, 생각했었죠. 2017년이면 그렇게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네요. 정말 몇십 년 전 일도 아닙니다. 그냥 7년 전에 네. 이랬던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랬던 불과 몇 검찰이 네. 또 뭐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아까 김영중학교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였죠? 김영중학교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김영중학교 사건의 과거사 재심을 할 때 네. 증인 신청을 검찰에서 무리하게 주장을 했죠. 아, 검찰에서 증인을 50년 전 사건인데 증인을 불러내겠다. 그렇죠. 증인을 불러내는데 이미 사망했던 당시의 그 공동 피고인들이나 참고인들을 부르겠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뭐 5살, 예, 이 10살도 안 됐던 그런 자녀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피고인은 사망했는데 그 피고인의 자녀를 증인으로 부르겠다. 네, 그렇죠. 불러서 7살, 5살짜리 아이였을 때인데 뭘 물어본다는 그 불법 수사의 과정들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검찰의 그 과거사 재심에 대한 태도가 이전에 그 17년도에 문무일 검찰총장일 때의 시절과 완전히 다른 거죠. 5년, 6년밖에, 이게 지금 2023년 기사인데, 맞습니다. 5년, 6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 달라진 것도 사실은 그러면 검찰이 원칙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원래 검찰은 과거사 재심에 이렇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대하겠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 매뉴얼을 그 다음 장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검찰이 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었어요. 재심 개시 결정 반대를 자제하는 방향.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재심 개시에 대해서 또는 재심에 대해서 항소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겠는가라고 하는 몇 가지의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기록상 불법 구금, 불법 체포 등 재심 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다음에 법원 재심 개시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경우 항소 같은 거나 항고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원칙을 세웠단 말이죠, 이미. 근데 사실 이 매뉴얼 저도 이렇게 딱 지금 다시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한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냥 오류면 오류지 명백한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그럼 오류가 명백하진 않아서 한 거다. 뭐 이렇게 약간 여지를 남겨둔 듯한 매뉴얼의 내용이라서 다시 보니 매뉴얼이 좀 아쉽긴 하네요.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사택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법 감금이나 불법 체포가 아주 명확했고 네. 법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런 명백한 불법 구금이나 불법 체포에 대한 사건들은 사실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에서도 많은데 이러한 그 근거들을 통해서 재심 개시를 했던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반대했던 거죠. 네. 더군다나 이것은 피해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같은 국가기관의 조사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던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 네. 예.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예, 이 위원회에서 2년의 조사 끝에 영장도 없이 그 한삼택 씨, 이미 사망하신 한삼택 씨를 불법 감금하고 가혹했다라고 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예요. 네. 검찰에서는 사실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같은 국가기관의 명백한 수사 기록이 나왔던 거죠. 아니 한 국가기관에서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한 국가기관에서는 그렇죠.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자아분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행정부나 죄송합니다. 같은 행정기관 안에서 어떤 데서는 불법이다. 어떤 데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아이고 너무 두 군데가 싸우는 거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특히 이 그 정권의 그 통치권자들이 좋아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 안정성, 네. 공공질서, 사회 안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훼손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기관이 서로 이렇게 분열돼 버리면. 근데 그런 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할 것 같은데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사실 뭐 그냥 민간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고, 그리고 아예 위원도 편향적이지 않도록 여야 동수로 추천받아서 아주 기계적 중립을 사실 만들었던 곳인데,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왔는데, 검찰은 그 결정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나오면, 거의 사람을 약간 가지고 논 것 같은, 오히려 그 상처에 막 소금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뭐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다이나믹 코리아네요, 정말. 그런 걸로. 그러면 사실은 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두 번 상처를 더 받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아이고, 아무튼 근데 뭐 이 사건만 유독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 이건 또 아닌 상황이에요. 이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검찰의 행태가 특히 이 제1동포 사건들이나 이렇게 큰 조직 사건이 아닌 작은 개인 단위의 사건들에서 더욱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1교포 그 최창희 씨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취업해서 왔다가 그 보안사에 끌려가서 간첩으로 조작된 분인데 이분도 이미 진실화위원회에서 결정도 받았고 법원에서 불법감금이나 체포가 명백하고 수사 과정도 불법이라고 하는 특히나 증거 다툼에서도 사실은 이 증거가 그 증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상고를 했어요. 아이고. 최근 대법원에서 며칠 전에 이 최창희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논리도 없고 논거도 없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어린아이가 떼쓰듯 상고를 하는 거예요. 떼쓰기 상고. 떼쓰기 상고. 그 악쓰기 상고? 떼쓰기 상고요. 그렇게 상고를 마구잡이로 해버리니까 사실은 문제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정말 이제 우리의 명예가 회복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순간이 참담하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권위에 지금 가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최창희 씨 사건이나 한삼택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화위원회에서 결정도 했고 법원에서 무죄도 내렸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느냐, 항소라든가 상고를 통해서. 그래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막아달라라고 하는 진정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인권위로 가져간다. 네. 참 이게 피해자가 할 짓이 아닌 거죠. 사실 거의 약간 무한반복 멀티버스, 환장 멀티버스, 환장 이런 말을 해도 대환장 파티라고. 그러니까 대환장 멀티버스에 탑승한 꼴이네요. 너무 어지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최근에 더 가슴 아픈 건 그 진두현 씨라고 통역당 재건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진두현 씨는 사망을 했고 박석춘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 진두현 씨의 아내분이 현재 이제 92살이세요. 아내분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네네네. 여기 지금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이분인데 최근에 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이렇게 낮게 왼쪽에 지금 그 잘생긴 최정기 변호사님이 현수막을 잡고 있죠, 현수막을. 멋진 변론을 통해서 멋지게 현수막을 잡고 있었죠. 무죄도 받고 현수막도 잘 잡고 있는데 이 진두현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에 나왔던 두 사건, 그 김영중학교 사건 함산택 씨나 그 최창희 사건보다도 오히려 더 명백하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규명도 되었고 또 불법 감금이라든가 가혹행위들도 드러났고 앞에서 이미 진두현과 같은 공범들이 다 무죄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더 해볼 것도 없고 더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 상고를 했다. 네, 하지 말라라고 그날 저 자리에서 저렇게 호소를 하셨는데 그만해 주길. 네. 이제 국가에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 상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결국 상고를 강행했죠. 이거는 그 약간 2차 가해 아닌가요? 약간 2차 가해가 아니고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그러네요. 명백한 2차 가해. 네,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걸 어쩌나요? 상고에서 그냥 하면 우리는 할 거 했다 뭐 이런 건가요? 뭐 반성은 없는 건가요? 전혀 없는 거죠. 아니 그 눈물을 흘리실 때는 언제고 왜? 자, 이게 검찰총장님께서 2018년도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서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외압에 수사를 조기 종결. 그게 무겁게 받아들인다. 사실 한 5, 6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검찰은 다시 예전 검찰로 회귀한 건가요? 어제자 뉴스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 분이 약물을 드시고 사실 극단적 선택을 기도하셨었어요. 아이고. 부산에서. 네. 예, 그 이유는 그 계속 국가로부터 진실화위원회에서 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진술규명도 받았고 국가배상소송을 통해서 1심, 2심 전부 다 그 승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피해자들이 계속 항소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계속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2018년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우리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진실이었는가? 이게 악어의 눈물이 아니냐? 결국 그런 답답함 때문에 절기호소를 하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태도가 저는 적어도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다면 적어도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 성향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적어도 검찰이 지향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기준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인권위에서 뭔가 좀 그래도 좀 위로될 수 있는 뭔가 좀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2차 가해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 아마 공안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결정이 나올지 기대는 하지만 근데 또 뭐 그건 그거고 또 어떤 지금 맡은 역할이 있으시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시겠죠. 설마 그 공안검사 마인드로 접근하진 않으실 텐데 걱정이 또 안 드는 건 아닌 상황이네요. 참. 검찰총장님께 한마디를 해야겠어요. 네, 검찰총장님께 한마디 해주셔야 정말 정말 예. 똑바로 쳐다보시고 총장. 총장님 정말 지금 총장 간곡하게 죄송해요. 다시 총장. 검찰총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검찰에서의 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주시고 더 이상 억울하게 지연되는 정의 때문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오지 않도록 검찰에서 피해자들, 특히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 특히 재심 과거사와 관련된 대응 매뉴얼만이라도 명백하게 지켜주셔서 더 이상 피해자가 2, 3차 가해를 당하지 않고 더 이상 국가에게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목소리 톤이 굉장히 네, 오늘은 좀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파서요. 좀 격앙됐습니다. 네. 마라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오니까 좀 그러네요. 예, 마라톤도 잘 뛰었습니다. 어떻게 연결해서 잘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사실 이제 검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 국가폭력 피해자나 아니면 그 사회적 그 약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법무부나 검찰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님이나 검찰에서 이 과거사와 관련된 이 어떤 올바른 태도 또 올바른 대응들을 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좀 귀찮고 지겹더라도 총장님께서 계속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네. 저희 시청자분 마무리 해주시죠. 마무리 발언도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요? 네네. 뭐 다 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저희 요즘 어때? 오늘 어때요? 요즘 어때? 저희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